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KSP입니다. 대한민국의 주도 섹터로서 조선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있죠. 그 와중에 엔진 쇼티지, 그러니까 선박 엔진의 부족 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 엔진,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이런 식으로 엔진사들의 주가가 꽤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 선박 엔진이 쇼티지가 났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지없이 KSP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선박 엔진에서 핵심 부품들을 제공하는 기업이고, 사실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KSP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증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증설을 하다 보니까 매출액은 폭발적으로 올라오는데 영업이익이 비용이라던가 감가상각비로 인해서 실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으면서 어닝쇼크 혹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계속적으로 발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좀 씻겨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KSP를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고, 당연히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매출액은 꾸준하게 성장하는데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않아요. 단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증설로 인한 비용에 대한 일시적인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올해 1분기, 빠르면 올해 1분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쪽에 대한 비용보다도 수익성이 훨씬 더 올라오면서 영업이익이던가 단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성장하는 일이 저는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박 엔진이 쇼티지가 날 경우에, 그러니까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 엔진과 HD 현대마린 엔진 이런 기업들과 더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바로 KSP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어요. 선박 엔진 밸브라던가 형단조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70% 이상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점유율이 35% 이상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혹은 유럽의 조선사들도 KSP의 선박 엔진 부품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중국 기업들의 약진이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미 KSP는 중국 기업들과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선박 엔진에 대한 쇼티지 현상이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하나 엔진, HD 현대마린 엔진과 더불어서 현재로서는 KSP, 케이프, 삼성엠텍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과반수 이상이 선박 엔진 쪽에서 나오고 있고, 그 외에는 형단조라던가, 형단조 같은 경우는 방산 쪽, 그리고 자동차 이런 쪽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타 사업부에는 뭐 플랜트라던가 아니면은 기계 장비 이런 쪽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KSP가 거의 대부분의 매출과 실적을 내고 있는 쪽은 조선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 방산과 자동차 이런 쪽에도 형단조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드론 쪽, UAM 쪽에 대해서도 KSP가 핵심적인 부품들을 국책 사업으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만약 상용화까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선박 엔진 부품사로 연결되어 있다가 이제는 드론 쪽, 무인 항공기 혹은 무인 드론 이런 쪽으로도 매출이 뚫릴 것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KSP 같은 경우는 다른 엔진사들에 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매우 낮은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보시면 KSP의 현재 시가총액은 약 1,7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에는 내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최소 25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도의 수주 당구와 그리고 증설 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쯤에는 250억 정도의 단기순이익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시가총 1,700억 정도가 과연 고평가 여부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약 138억 원, 단기순이익이 150이었는데 저는 이게 내년쯤 되면은 250억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2016년 기준으로 대략 단기순이익이 1230억 정도 컨센서스 나와 있고요. 시가총액은 2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 보시면 시가총액은 약 9,500억, 그리고 2016년에 단기순이익은 약 67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 엔진과 HD 현대마린 엔진이 2016년에 실적을 가져오더라도 PR이 15에서 20 정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KSP는 현재 2016년 기준으로 PR이 대략 한 7 정도밖에 형성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7에서 8 정도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지금부터는 KSP라던가 이런 선박 엔진 부품 쪽 혹은 선박 엔진의 필수적인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도
지금으로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장 섹터는 조선이고 실적 가시성이 가장 높은 섹터도 조선입니다. 그 와중에 대장 섹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엔진 쪽입니다. 왜냐하면 엔진 쪽에 대한 슈티지 현상이 올해부터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예상치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약에 엔진 쪽에서의 부족 현상, 그러니까 슈티지가 발생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엔진사, 그리고 엔진 쪽에 핵심적인 부품들,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이 될 거라는 점에서 저는 KSP, KF 혹은 삼양엠텍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2011년부터 작년까지 꾸준하게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증설 효과와 더불어서 원가에 대한 효율성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계속적으로 높은 그런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고, 지금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10% 이상을 찍고 있죠. 2022년 기준으로 5%였던 영업이익률이 작년 기준으로 16%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게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더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증설 효과가 더불어지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글로벌적으로도 35%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무려 7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가 인상이 다른 선박 기자재 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고, ROE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25가 넘어요. 2012년에 13, 2011년에 9 정도였던 ROE가 보시면 작년 기준 25가 넘습니다. 이것들도 이제는 저는 다시금 28, 29 이런 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가시적인 그리고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선박 엔진 관련 기업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히나 이제 이런 선박 엔진 부품들 밸브라던가 아니면 형단조라던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위 4개 기업들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어요. KSP가 글로 35%, 나머지가 25%, 20%, 20%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100% 가까이가 이 4개 기업에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조선사는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 엔진의 핵심적인 부품들, 엔진 밸브라던가 이런 쪽을 제공하는 기업들은 전 세계 5개 기업 정도로 압축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에 선박 엔진 부품을 제공하는 기업이지만 과연 조선사들의 비해서 그토록 저평가받을 이유가 있겠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박 엔진사들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해운사라던가 아니면 유럽의 그런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설계사들, 중국의 조선기업들 이런 쪽들도 거래처를 뚫고 있어요. 이미 거래처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대한민국 조선을 넘어서서 중국의 조선사들, 유럽의 조선 설계사들, 그리고 해운사들 이런 쪽으로도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업에 대한 다각화, 고객에 대한 다각화가 이루어지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성을 앞으로 꽤나 장기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제가 보고 있는 KSP의 그런 투자 매력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증설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꾸준하게 증설을 일으키면서 사실 지금 기준으로도 대략 한 2배 이상은 충분히 캐파를 늘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지런히 땅을 매입하고 공장을 증설하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그때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꽤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였던 것은 맞지만, 그에 반해서 매출액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매출액이 올라오는 만큼 이쪽에 대한 증설을 미리 진행을 해서 만약에 올해부터 쇼티지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혹은 내년부터 폭발적인 성장성이 발생했을 때에는 가장 빠르게 캐파를 올릴 수 있는,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바로 KSP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증설을 완료했고 지금 당장이라도 캐펙스를 2배가량은 충분히 올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결국 조선에 대한 슈퍼사이클을 불고 있고, 그에 따라서 LNG 운반선이라던가 아니면 VLCC라던가 혹은 해상풍력선 혹은 방산 쪽에 대한 MRO도 마찬가지고 선박 엔진에 대한 수요 정도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다는 점, 그 외에도 암모니아 운반선, 에탄올 운반선, 메탄올 추진선, LNG 추진선 이런 쪽으로도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핵심 중 핵심은 엔진이라는 것이고, 그 엔진의 핵심 부품들을 납품하는 글로벌적인 기업이 KSP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실적에 대한 가시성을 봤을 때 2016년 기준으로, 내년 기준으로 이제 PR 기준으로 8이 안 되는 수준의 지금 시가총액이 과연 어디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을 업사이드를 각자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에 대한 그 증가율은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런 것들도 시장에 대한 예상치를 하회한 것은 맞지만, 저는 올해부터는 이제 증설에 대한 그런 감가상각비라던가 각종 일회성 비용이 끝나기 때문에, 특히 증설에 대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이게 작년 분기별 실적이에요. 보시면 매출액이 4분기에 가장 크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퍼지면서 지금 보시면 KSP가 꽤나 장기간 주가가 지지부진한 박스권에 닫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의 1년 이상 박스권에 닫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는 증설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뚫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과연 지금 정도부터 관심을 가졌을 때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까지도 깨지지 않은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에서의 가시성을 가졌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그런 업사이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꾸준하게 올라온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영업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생각보다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과연 내년에 이 정도의 그런 실적이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는가? 저는 훨씬 높아질 가능성도 꽤나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산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었고 하나엔진과 HD 현대마린 엔진이 인수합병이 되면서 고객사가 확장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현대중공업 위주의 고객사를 보였다면은 이제는 하나엔진과 HD 현대마린 엔진 인수합병으로 인해서 고객사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에는 수익성은 올해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고 특히 빠르면 올해 1분기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폭발적으로 수익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 밸류에이션이 실적 가시성 대비 실적 성장성 대비해서 높지 않다는 것도 다른 엔진사들 대비해서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 훨씬 더 안정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지금 정도의 긴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지지라인이 조금씩 확고해지고 있는 지금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는 생산 능력에 대한 확대 효과가 올해부터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점, 조선업에 대한 확장세, 성장세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 고객사 다변화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 현대중공업 위주였다면 이제 하나엔진과 HD 현대마린 향으로도 비중을 20% 이상 확대를 진행함으로써 매우 안정적이고 매우 커다란 그런 수익성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봤을 때 특히 2016년 기준으로 실적을 대비했을 때 PER이 제가 봤을 때는 8이 안 되는 그런 수준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저는 만약에 선박 엔진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엔진사와 더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KSP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선박 엔진에 대한 쇼티지에 대한 역량이 지금부터는 좀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엔진에 대한 관심을 저는 더욱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엔진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고 핵심 조선사들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런 부품 기업들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선사들이 먼저 실적이 좋아지고 그로부터 시계열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대략 1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이제는 기자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도 실적이 좋아지는 시기열이 이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특성상 사이클이 굉장히 길죠.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기다려야지 건조가 인도까지 완료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조선사가 먼저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으면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자재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것 과정에서 대략 텀이 1년에서 2년 정도 발생할 수 있는데 조선사들의 실적이 올라온 지 1년 정도 되었죠. 따라서 이제는 기자재 기업들의 그런 실적에 대한 폭발성에 대한 그런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사들은 실적이 폭발하면서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더 올라오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쌓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기자재 기업들, 부품 기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조선사들처럼 밸류에이션이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그로 인한 가장 큰 이유는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올라오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올해부터는 실적이 시장 예상치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KSP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요성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저 역시나 KSP에 투자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투자를 진행할 겁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매도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좋은 마음 기쁨 더하기 혹은 필승탄 멤버로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수해드리는 필승 투자 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